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요점 정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성분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품 성분의 변화, 그 첫 번째로 일반 성분의 변화 중에 탄수화물의 변화, 지방질의 변화, 단백질의 변화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어제 세 번째 그 파일에 제가 뭘 설명하다가 잠깐 헷갈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업 폐기물,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타이병이다. 이걸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 쓰기는 제대로 써놓고 얘기를 거꾸로 한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 바로 잡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중 수은 중독이 걸리면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은 그 일본의 마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중독에 걸리면 이따이병입니다. 이따이는 일본어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주 아프다는 병이죠. 카드뮴 중독에 걸리면 이따이병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 성분의 변화 중 첫 번째 일반 성분의 변화, 그 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변화 중 전분의 호화입니다. 호화. 전분 즉 녹말이죠.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점도가 매우 큰 콜로이드 용액이 되고 식히면 반고체 상태인 겔이 되는 것을 호화라고 한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 다음에 전분의 전환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알파 전분, 베타 전분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베타 전분입니다. 베타 전분. 우리가 먹는 밥은 알파 전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로 밥을 지으면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밥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시 노화되면서 베타 전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전분 입자가 호화되면 미셸이라는 결정석 구조가 파괴된다. 알아만 두세요. 호화 후 아밀로스는 조리되고 아밀로펙틴은 겔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맵쌀은 조리되고 찹쌀은 겔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찹쌀은 노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냉수보다는 온수에서 다량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호화의 적당한 온도는 60에서 70도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몇 번 반복돼서 출제되는 겁니다. 호화의 적당한 온도는 60에서 70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이 짧아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요오드 반응입니다. 아밀로스, 맵쌀에 있는 건 청자색이 되는 거고 아밀로펙틴, 찹쌀에 있는 것은 적자색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찹쌀 속에 있는 아밀로펙틴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시험에 본 것 같아요. 적자색, 찹쌀 적자색, 맵쌀 청자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pH, 온도, 염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pH 산도죠. 그 다음에 온도, 염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전분의 노화입니다. 노화. 노화란 호화된 전분을 냉각시키면 점도가 저하되면서 불투명하게 된다. 노화 촉진 인자로는 전분의 종류, 수분의 함량, 산이 많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전분 노화의 촉진 인자는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산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된다. 그 노화의 종류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찹쌀보다는 맵쌀, 뭐 그 다음에 밀, 옥수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는 그 찹쌀보다는 맵쌀이 노화가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찹쌀은 노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30에서 60%인 식품, 그 사이인 식품, 즉 밥이 55에서 60%인데 그 다음에 빵, 떡이 40에서 45%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산이 많을수록 사과파이나 오미자, 화채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0도에서 5도, 보통 가정용 냉장고 온도죠. 0도에서 5도일 때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온보다는 냉장고 속에서 노화가 빠르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 함량을 10에서 15% 이하로 조절을 한다. 즉 바삭바삭하게 하는 거죠. 비스켓, 건빵, 라면. 그러니까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급속 건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노화 억제가 되고, 당분 및 검 성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수분을 결합수 형태로 보존, 노화 지연이 됩니다. pH가 알카리성일 때 노화가 억제됩니다. pH가 알카리성일 때 노화가 억제된다. 그 다음에 유화제를 사용하여 재결정화를 방지한다. 케이크, 빵이죠. 생일 케이크. 케이크가 노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빵을 만들 때 유화제를 넣어서 재결정화했기 때문에 전분 노화가 억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분의 호정화입니다. 이 호정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에서 190도씨로 가열을 하면 전분이 가용성 전분이나 덱스트린으로 변하여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쌀, 보리, 옥수수, 뻥튀기 뭐 이런 거죠. 이가 이제 호정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호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호정화와 호화는 다른 겁니다. 호정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에서 190도씨로 가열하면 전분이 가용성 전분이나 덱스트린으로 변하여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분보다 분자량이 작고 물에 잘 풀어지며 소화가 잘 된다. 점성은 약하다.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분의 당화 및 캐러멜화입니다. 자, 전분이 당화되는 것은 산, 알칼리,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된 것. 전분이 가수분해되면 당화되는 거죠. 엿기름, 뭐 어쩌고 식혜, 엿기름을 이용한 식혜를 만들 때 당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캐러멜화입니다. 캐러멜화입니다. 당을 고온, 그러니까 160에서 180도씨에서 가열 시 점조성을 띤 갈색 색소가 생성되며 독특한 맛과 냄새를 생성한다. 이게 가공식품의 착색, 향에 이용한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캐러멜화. 그 다음 촉진인자, 캐러멜화 촉진인자로는, 전분 당화 및 캐러멜화 촉진인자로는 고온, 과당, 알카리성에서 캐러멜화가 촉진됩니다. 요게 알카리성에서란 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알카리성에서. 자, 다음 두 번째 지방질의 변화입니다. 지방질의 변화 중에 유지의 산패. 자, 유지가 변질하는 것은 산패의 종류로는 가수분해, 자동산화, 가열산화, 산화 효소가 있다. 요 네 가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산패의 종류에는 가수분해, 자동산화, 스스로 변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끓여서 산화,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산화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수분해에 의한 산화로는 물, 산, 알칼리, 효소에 의한 분해가 있고, 자동산화는 유지의 장시간 보존 시 산화, 공기 접촉을 하면 산소와 반응을 하여 과산화물을 생성을 하고 자동산화가 된다.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열산화는 유질 고온 150도에서 200도씨로 가열할 때 유리기가 중합되면서 가열산화가 일어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화 효소로는 기질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소로는 리폭시나아제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습니다. 리폭시나아제. 산화 효소로는 그 지질을 산화를 촉진시키는 효소로는 리폭시나아제가 있다는 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지의 산패 촉진인자로는 불포화도, 온도, 금속 및 색소, 햄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 수분,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지 산패 촉진 인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유지의 산패를 방지시킨 바람은 항산화제를 넣는 거예요. 항산화제에는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는데 천연 항산화제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세사몰, 세사미 참기름이죠. 레시틴, 콩, 옥수수 기름이 있는 겁니다. 레시틴. 그 다음에 토코페롤, 종자유 및 비타민 E, 고시폴, 면실류에 넣는 겁니다. 항산화제.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합성산 항산화제에는 BHA, BHT, 몰식 자산 프로필 상승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경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화법. 식물성 유지의 경화인데 마가린 쇼팅을 제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두유 같은 데에다가 수소 이온을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름을 경화시킨 거예요. 그게 마가린이거든요. 마가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의 변화입니다. 단백질의 변화. 이 중에 물리적 요인에 있는 단백질의 변성. 자, 열에 의한 변성인자 중에 온도가 60에서 70도 이상일 때,
그다음에 수분 함량에 의한 변성, 전해질에 의한 변성, 그다음에 pH에 의한 변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순서가 아니라 종류만 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동결, 냉동에 의한 변성입니다. 이 온도는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도까지 변성이 일어납니다. 식품 중에 물의 동결, 그 다음에 조직 파손, 가치 저하, 이런 거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냉동육 해동 시, 이게 육즙이 발생하는데, 요 속에는 수용성 영양분 및 풍미가 같이 유출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초록색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칠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냉동육을 해동할 때 너무 급하게 그 해동을 하면 드립이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해동은 반드시 천천히 해동한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육즙 속에는 수용성 영양분 및 풍미가 같이 유출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조에 의한 변성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면 저장성이 올라가지만 그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이제 단백질과 지방질의 산화가 촉진되고 이제 뭐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적 요인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이제 염장 이런 게 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변성이죠. 염장에 의한 변성은 어육 저장법에 사용합니다. 어육 생선을 이제 소금에 절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식염에 의한 미오신 단백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미오신 단백의 변성, 이게 인산염을 첨가시 억제한다는 것도 이제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염장이 이게 화학적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온에 의한 변성입니다. 금속이온.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두부 넣을 때 무슨 쇳가루를 넣는 것도 아니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타는 물질 속에 이제 금속이온이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알부민하고 글로불린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의해 응고가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부 속에 있는 그 단백질 알부민하고 글로불린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에 의해 응고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효소에 의한 변성입니다. 효소에 의한 변성은 단백질이 자가소화, 스스로 망가지는 거죠. 우유 속에 카제인이 응고될 때 우유가 갑자기 껄쭉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테아제 효소에 의한 새우젓 제조, 새우젓 제조. 이 새우젓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데 설명할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레닌에 의한 카제인 응고, 치즈 만들 때 쓰는 거죠. 이게 새우젓 같은 경우에 단백질의 자가 소화를 이용해서 식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그 중에 젓갈 종류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